자, 반갑습니다. 좀 늦었는데, 짧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로마하고 이제 몬차 경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라이프치히가 비기면서 좀 아쉽게 됐거든요. 그 마엔로 잡았던 배당 높은 것도 라이프치히 마엔이 들어갔는데, 하필 비길 줄은 몰랐다. 빌바오, 뭐 니스, 레알 잘 잡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씩 좀 아쉽네요. 자, 일단 오늘 세 경기 일단 다 봤고요. 간단히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마하고 몬차 같은 경우 몬차가 지금 꼴찌인데 사실 로마가 요새 홈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9경기 8승 1무. 그리고 지난번 포르투전까지 이기면서 유로파도 이제 빌바오하고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지금 유로파 경기도 어쨌든 3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리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뭐 리그 성적이 아주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원정에 비해 홈에서 승점이 좀 더 높고, 몬차는 지금 꼴찌인데 홈이나 원정이나 너무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보비크의 결장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몬차는 오히려 수비의 경고 누적, 그리고 공격에도 부상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장기 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장기 부상 포함해서도 보면은 로마보다는 일단 몬차가 출혈이 좀 큽니다. 물론 비중으로 보면 도브비크가 로마에서 이제 골을 가장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뭐 손해일 수는 있겠는데, 뭐 디발라부터 시작해서 골을 넣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공격 쪽에. 그래서 저는 요거 로마 승 봅니다.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행. 이게 승은 배당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사실 1마행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몬차가 요새 실점이 좀 꾸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참 오버도 많이 났었고, 근데 그 오버 많이 날 때는 한 골차 승부가 많아서 그랬던 건데, 최근에 제노아 0대2, 뭐 라치오 1대5. 그래서 홈에 그 유로파를 갔다 온 로마여도 포르투 경기는 어쨌든 홈에서 했고, 그리고 홈에서 최근에 강세를 봤을 때는 마엔도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면 라치오나 제노아, 뭐 파르마, 그리고 레체까지 다 이제 마엔으로 이겼던 경기들이라서 2마엔은 모르겠지만 1마엔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승에 1마엔까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1마엔으로 접근합니다. 애시당 쪽이 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하고, 고배당으로 노린다면 뭐 2마엔, 3.5마엔까지 노릴 수는 있는데, 유로파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도브비크의 뭐 결장도 있고 해서 그리고 몬차가 예전에 쉽게 앉았던 전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점 차까지는 좀 빡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리즈는 1, 2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셰필드가 이기면 리즈하고 순위가 바뀌지만, 비기기만 해도 리즈는 선두를 지킵니다. 2점 차라서. 그리고 득실이 지금 24골 정도 차이 나거든요. 득점이 워낙 압도적으로 리즈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실점까지 적어서 플러스 24인데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리즈가 48로 딱 2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뭐 셰필드 홈에서 잘하는 건 알겠는데 리즈도 원정에서 2번밖에 안 졌다. 뭐 승리로 보면 셰필드가 승이 훨씬 더 많죠, 홈에서. 근데 홈 원정 득실을 따져봤을 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셰필드도 뭐 장기 부상 빼고 최근 부상은 거의 없긴 해요. 리즈도 그나마 최근에 이제 공격이 한 명 정도인데, 이 선수도 한 거의 6, 7경기는 못 뛴 것 같으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거의 큰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봤을 때는 셰필드가 지금 4연승 중입니다. 그 전에 이제 카디프 FA컵을 빼면은 사실 셰필드도 최근에 진 적이 거의 없긴 해요. 헐시티전 빼면. 근데 그 전에 브로미치나 번니한테 졌던 경기, 그리고 번니도 최근이래. 그때 번니전 질 때 8경기가 홈에서 이제 무실점 중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지면서 아마 처음으로 졌을 겁니다. 홈에서. 그리고 나서 헐시티전 지면서 이제 2패를 이제 생긴 거고. 근데 또 최근에 보면 4연승. 실점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인점을 좀 유리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썬더랜드전 역전하면서 FA컵 미러라한테 지긴 했지만 리그로만 보면은 블랙번 원정 이후에 지금 15경기인가? 지금 11승 4무 정도 할 겁니다. 근데 리즈도 아시다시피 이 원정이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예전에 뭐 블랙번한테 졌다든가 프레스턴전도 선제골 내주고 스완지도 이제 4대3으로 역전했던 경기. 그래서 중간에 좀 잘하다가 또 헐시티 비기고 뭐 번니 비기고 뭐 번니가 워낙 잘하니까. 근데 카디프 7대0 홈에서 그리고 최근 코번트리 와포드 원정에서도 다득점. 그래서 요새 보면 득점력이 꽤 좋습니다. 하지만 홈의 셰필드라는 거. 물론 최근에 살짝 홈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 전에 막 번니전 지기 전까지 무패에 실점도 거의 없는 셰필드를 기대하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홈이고 선두권 경쟁이다 보니까 비길 확률이 좀 크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봅니다. 승패로 본다면은 리즈가 이길 확률이 좀 더 크다 봐요. 왜냐? 리즈가 요새 실점이 적다 보니까. 근데 뭐 7대0, 2대0, 3대0 이 홈에서 성적이고 최근 와포드 4대0, 코번트리 2대0 빼고는 물론 그 전에 더비카운하고 스토크 경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살짝 좀 불안합니다. 상대가 셰필드라서. 그래서 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 봅니다. 무. 따로 적진 않을게요. 그리고 셰필드가 리즈한테 최근 홈에서 연패 중이긴 한데 사실 20년도 이후 경기는 리즈가 3번 다 이기고 있긴 합니다. 홈에서 2번, 원정에서 1번. 그래서 상성은 최근에 리즈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필드의 4연승, 뭐 5연승까지는 리즈 상대로 힘들 것 같아요. 리즈도 최근에 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패 흐름을 보고 최근에 셰필드의 홈의 성적을 봤을 때는 굳이 승패로 나눈다면 리즈 쪽이 살짝 더 한 50대 50으로 본다면 약 한 51대 49? 그 정도로 볼게요. 왜냐면 홈이면 리즈 승 보겠는데 리즈도 지난번 썬더랜드전 이제 선제골 내준 것도 있고 가끔씩 원정이 불안한 거 이런 거 해서 무승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추천 질샷 감사합니다. 오늘 좀 늦게 왔는데 3경기밖에 없어서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시작이니까 이제 이번 주 다시 시작이니까 좀 일요일 좀 아쉽게 됐지만 다시 세비야부터 세비야부터래 오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세비야 마요르카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분석했을 때 오늘 3경기 중에 가장 어렵다. 로마도 로마 승이 보이고 뭐 셰필드 리즈도 1, 2위라서 무승부라기보단 둘 다 흐름이 좋기 때문에 물을 봤던 건데 세비야 마요르카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상성에서는 세비야가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20년도 이후 전적을 보면 3승 1무 그 전의 전적들은 오래돼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세비야가 약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더 많이 이겼기 때문에 총 홈에서의 전적이 9승 3무 4패입니다. 최근 3승 1무고 세비야가 지난번 바이오돌리드전에 4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바르샤한테 1대4로 졌던 경기 빼고는 헤타페 비기고 발렌시아 에스파뇰 비기고 지로나 원정 가서 이기고 그리고 뭐 지긴 했지만 AT전도 리드를 했었고 뭐 레알전도 졌지만 2골을 넣었고 그래서 세비야가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좀 빡세 보입니다. 마요르카가 지난 경기 홈에서 라스팔마스 상대로 3대1로 이기긴 했는데 얘네 원정을 보면은 좀 많이 빡센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승점은 마요르카가 3점 앞서거든요. 그리고 득실은 아주 살짝 세비야가 우세한 정도? 뭐 몇 골 차이 안 납니다. 둘 다 마이너스라서. 근데 세비야가 홈 성적이 5승 3무 4패인데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이제 무가 없는 팀이거든요. 딱 2팀이 있습니다. 지금 꼴찌인 바야돌리드하고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유일하게 무가 없어요. 유일은 아니죠. 2팀이.
그래서 무가 안 나온다는 전제로 깔고 가면은 그래도 세비야가 이길 확률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마요르카 최근 원정 4경기 무득점입니다. 무득점. 물론 상대가 AT, 비아레알, 레알 마드리드라서 조금 빡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이게 어려웠냐면 세비야 승을 보고 싶지만 예전에 헤타페 원정이라든가 뭐 라스팔마스 원정 아니면 바야돌리드 베티스 원정을 이겼던 마요르카입니다. 원래 마요르카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홈에서 엄청 강했잖아요. 이강인 있을 때였나? 아무튼 이강인 이적하고도 어쨌든 홈에서 잘하다가 어, 작년엔 그래도 원정에서도 좀 했던 것 같고 어, 올 시즌 보면은 원정에서 좀 골을 생각보다 많이 넣으면서 이겼습니다. 2골, 3골씩 넣으면서.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더라도 무가 없으니까 만약에 무가 안 뜨면 뭔가 마요르카가 잡는 그런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세비야가 최근 홈에서 3경기 승리가 없어서. 근데 세비야도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바르샤한테 지기 전까지는 5경기 무패였습니다. 세비야도. 그래서 이게 원정 무가 없는 마요르카 무를 봐야 될지. 어쨌든 다 이제 뭐 갈 수는 없습니다. 불안하다고 뭐 마요르카가 불안하다고 해서 하면은 말장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를 버리냐면 마요르카 승은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세비야 승무 쪽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세비야 승을 보기에는 예전 원정 마요르카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도 확실히 못 정하는 게 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지난번 4득점을 했고 뭐 마요르카도 3득점을 하긴 했지만 무가 없는 쪽을 좀 더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승무를 보지만 승을 좀 더 볼게요. 한 6대4 정도. 무는 뭐 처음으로 무를 기록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홈 세비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결장자가 최근 부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마요르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미드필더 쪽에 한 명이 부상이 있긴 한데 세비야 쪽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비야 승. 뭐 이걸 주력으로 간다면 뭐 무승부 보험을 좀 들어야 되긴 하겠죠. 언오버는 마요르카의 원정 득점력과 최근 세비야의 홈 득점력이면 언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런 경기는 언오버는 건너뛰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배당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얘기하자면 지금 셰필드하고 리즈 배당이 좀 무승부 배당이 떨어졌거든요. 리즈 배당이 올라가면서 어쨌든 오늘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로마 승입니다. 배당이 적더라도. 그리고 좀 더 높여서 가면 뭐 1마인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고 셰필드는 무밖에 안 보이고 세비야는 승무 쪽에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내일 아마 경기가 오늘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한 10경기 있나? 그리고 또 수요일날 그리고 아마 수요일날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리그 경기인지 컵 대회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25회 차니까 잠깐만요. J리그 1이구나 1. 왜냐면 이게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EPL 그리고 FA컵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막 금요일은 또 스페인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눠서 이제 그 승무패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래 J리그는 3월부터 가려 했는데 승무패 때문에 뭐 분석 아닌 분석을 하겠습니다. 뭐 분석이라기보단 그냥 한두 경기 보고 그냥 거의 때려 맞춰야죠. 어쨌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시면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은 사실 뭐 배당 자체가 낮은 건 로마밖에 없고, 뭐 얘네 둘은 배당이 높기 때문에 적절하게 섞어서 그냥 배당을 높여서 가세요. 내일 경기가 많으니까 내일 좀 더 만약에 뭐 주력을 간다면 메인으로 내일 경기를 노리고, 그리고 경기 많잖아요. 뭐 수요일 날 일본 축구 뭐 그것도 소소하게 가면 되고, 그리고 뭐 목금 뭐 FA컵이랑 뭐 기타 리그 경기들 해서 다시 주말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 어쨌든 요새 이제 드는 생각이 뭔가 어렵다. 나만 어려운가?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적중을 하면은 이게 이게 연승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계속 틀리면 또 이 연패를 못 끊어낼까봐 불안감이 있고, 그냥 뭘 하든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더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 어차피 해도 또 틀릴 거 아닌가? 또 틀리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프로토도 오래 하다 보면 약간 좀 자신감 싸움인 것 같습니다. 될까 말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가는 순간부터 적중될 거다. 요런 마인드로 가야 더 적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정들 때문에 조금 많이 꼬여 있는데, 아마 이번 주도 조금 그렇고, 3월부터는 아예 그 J리그 또 뭐 있죠? 미축, MLS, 그리고 이제 K리그 1, 2. 3월부터는 분석 들어갈 겁니다. 2월만 좀 지켜보고. 그래서 이 리그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주말 낮 방송, 저녁 방송, 그러니까 오후 방송이죠. 시간대가 정해질 겁니다. 아마 저번에 얘기했듯이 해축은 4시에서 5시에 할 예정입니다. 거의 고정이에요, 고정. 주말은. 그리고 당연히 낮 경기 분석들은 좀 더 빨리 하겠죠. 뭐 한 12시에서 뭐 2시는 좀 늦은 것 같고, 아마 오전 중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시, 12시. 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평일은 평일도 거의 4시, 5시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그래서 나중에 공지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있던 도전 미션도 하고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3경기 치고는 너무 말이 많았다. 그죠? 자, 그럼 저는 내일도 저녁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